네, 계속해서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보다 더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가 함께 하는데요. 오늘 키워드가 겉옷만 바꿔 입으면 모를 줄 알았나입니다. 앞서 제주 외항 개발 사업과 관련한 주제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제주도가 이제 최근에 제주 외항 2단계 개발 사업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평가 항목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결정을 해서 고시를 했어요. 예. 근데 사업 진행 과정을 좀 보다 보니까 이 재해 영향 평가를 좀 피하려고 사업을 좀 쪼갠 그런 정황도 보이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오늘 하나씩 좀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예, 쪼개기 편법이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기 전에 이 제주 외항 2단계 개발 사업 어떤 사업인지 그 개요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은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7년까지로 이제 결정이 나 있고요. 그리고 제주항 바깥쪽, 그래서 이제 제주 외항이라고 붙었는데 바깥쪽에 있는 화북 앞바다 쪽을 이제 매립을 하고 예. 여기에 자파부두와 좀 이런 관련된 시설들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좀 주요 주요 목적인 좀 대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매립되는 바다 면적을 보면은 한 4만 제곱미터 정도 상당해요. 그런데 이번 사업이 이제 2단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총 몇 단계예요? 뒤에 3단계도 있는 건가요? 네, 3단계까지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사실 지금 제가 단계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예.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좀 수상한 예. 정황들, 의혹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를 좀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제주 외항 2단계 사업을 위해서 지금 제주도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려고 한다고 예, 제가 예. 앞서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게 2단계가 아니고요. 원래는 3단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단계 개발 사업이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2단계가 아니라 3단계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이게 제주 외항 개발 사업이 이제 2011년에 이미 당초 목표였던 2단계 개발 사업을 이제 마쳤었고요. 예. 앞으로 이제 3단계만 이렇게 남겨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고로 1,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방파제 같은 좀 기반 시설, 제주 외항의 기반을 좀 조성하는 그런 것들이 좀 주요 골자였고 이거는 이제 다 완료가 된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3단계가 남아 있었는데 이거는 초대형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뭐 시설이라든지 뭐 자파부두, 뭐 항만들 그리고 화물부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총망라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3단계부터인 이제 그런 사업으로 이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2019년 3단계까지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됐는데 2011년에 2단계 마무리하고 그때부터 쭉 멈춰 있다가 지금 와서 또 시동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1년에 이미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됐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2단계는 뭐예요? 지금 제주도가 이제 얘기하는 2단계는 원래는 3단계 안에 포함됐던 사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단계 사업까지 다 완료는 해놓고 이제 3단계가 남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쪼갭니다. 쪼개서 요 3단계 중에 일부만 지금 또 떼가지고 앞으로 요거는 2단계라고 부르자. 2단계라고 부르고 지금부터 다시 시행하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 3단계 사업이면 그냥 3단계 사업이라고 부르면 될 텐데 그러게요. 이 다 끝난 2단계 사업의 이름을 빌리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그렇죠. 저도 그게 좀 이상했거든요. 아, 굳이 왜 이름을 바꾸지? 그냥 네. 하면 되지 3단계로.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사실은 이거 좀 수상한데 해서 좀 취재를 해본 건데 예. 여기서 이제 수상한 정황들이 막 등장을 해요. 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오늘 3가지 정도로 좀 추려봤는데 이름을 바꿈으로써 제주도가 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환경 영향 평가 통과가 좀 더 쉬워진다. 이런 게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재해 영향 평가를 소규모로 대체를 할 수 있어진다.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주민 반대 목소리를 좀 이제 2단계라고 이름을 바꿈으로써 눈을 좀 돌릴 수 있다. 이런 좀 실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익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쪼개기를 했다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환경 영향 평가 통과가 보다 쉬워진다. 그건 왜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3단계를 추진을 한다고 하면 원래 계획된 전체 3단계를 추진한다고 하면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당연히 시행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3단계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바다와 하천을 이제 잇는 다리를 만들고 또 뭐 관련된 시설들 설치하고 뭐 화북 앞바다 대부분 이제 상당 부분이 매립이 되는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쉽게 통과가 좀 어렵거든요. 네. 또 여기 주변에 또 멸종위기 정도 살아요. 기수갈고둥이라고 또 얘네들이 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3단계 중에 일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도 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그 부분만 이렇게 똑 떼서 시행을 할 수 있다면 행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까다로운 재해 영향 평가를 소규모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죠? 이게 원래대로라면요, 제주 외향 3단계 개발 사업이 재해 영향평가 대상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사업 면적이 이제 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재해 영향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사업 구간을 쪼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해 영향평가 대상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사업 기간이 그 면적이 한 4만 제곱미터인데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 대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충족이 된 거죠. 이 쪼개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대규모 공사를 보다 좀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를 발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의 이 쪼개기 편법인 거잖아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도 이게 되게 답답한 게 사실은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이거 너무 편법 아니야? 이거 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미 제주도가 이런 거를 좀 뭐랄까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같은 사업도 전체 구간에 대한 그 발주를 한 게 아니고 이것도 쪼개요. 세 개로.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세 단계로 쪼개서 하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허용이 됐다는 거는 어떤 이런 쪼가기 편법에 대한 면죄부가 적용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오늘날 또 제주 외향 사업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좀 이런 거를 이렇게 방지를 하기 위한 좀 대책, 법적 제도 장치 이런 거 마련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쪼개기 발주 의혹을 이렇게 짚어주셨고 실익이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세 번째가 이제 주민 반발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대규모 사업이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오늘은 제가 이 방송 직전까지 주민분들 민원을 또 전화로 청취를 그렇죠. 하고 예. 제발 이거 좀 막아달라, 문제 좀 얘기해달라 정말 막 호소를 듣고 왔는데 이게 2021년에 사실은 이미 3단계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주민공청회가 열렸었어요. 화북 예. 주민들 상대로. 근데 화북 주민들이 이때 굉장히 좀 반발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뭐 문서로 계속 그 민원도 넣기도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게 앞바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앞에 바다가 앞쪽이 다 매립되고 이게 막혀버린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면 당연히 뭔가 환경 오염들 그리고 배들이 드나드니까 그 소음들, 백고동 그렇죠. 소리 계속 예. 날 거고 그리고 배가 막 오고 나갈 때 그 까만 연기들, 매연들 이런 거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발이 심하고 앞으로도 또 주민분들이 좀 계속 이런 좀 반대 예. 목소리 이런 거 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 공사에 따른 침수 피해도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문제인 게 지금 공사 예정지 있잖아요. 그 화북 앞바다 바로 옆쪽으로 그러니까 그 제주도 쪽으로 그쪽으로는 지금 제주도가 지정한 그 도로 침수 우려 지역이 있거든요. 이미 예. 이제 침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려 지역으로 선정이 된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앞에가 바다가 이렇게 막혀버리면 빗물이 이게 빨리빨리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물길이 느려지다 보면은 침수 피해는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이 부분도 주민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예, 현재 이 환경 영향 평가 항목 등의 결정에 대해서 제주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죠. 네, 이제 오는 3월 9일까지 좀 의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이제 좀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그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는 신청이 안 되고요. 팩스로 이렇게 서면 제출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새 팩스 쓰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왜 팩스로 했을까? 좀 여러 가지 창구를 열어두면은 좀 좋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과거 이 탑동 매립 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과 주민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관련 대책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진척될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